오늘 배울 시는 나의 덕에 푸른 밤이라는 시야. 이 시는 있잖아, 화자가 나오고요. 화자는 보통 나니까 내가 말이지 청자한테 듣는 사람이니까 너야. 너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야. 고백적인 어투로 말을 하고 있는 걸 그대로 적었어.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너에게 갖고 있는 사랑에 관한 얘기인데, 이 사랑은 있잖아, 그냥 만들어진 사랑이 아니야. 운명적인 사랑. 운명은 피할 수 없는 거잖아, 그지? 절대적인 사랑. 100%. 이 사랑에 대한 것을 고백하고 전달하고 있는 거야. 자, 본문 내용 봅시다.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미친 듯이 걸었던. 자, 청자, 시적 대상, 사랑하는 너. 그러니까 시에서 말하는 사람은 화자라고 하지만 대상은 청자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시적 대상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너라는 게 시적 대상도 되고 청자도 되는 거야. 만약에 들었다면. 듣는 게 아니지. 왜냐면 고백하고 있으니까 듣는 건 아니야. 근데 들었다면 시적 대상 청자가 바로 너라고. 여기서는 청자는 아니고 대상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미친 듯이 걸었어. 이거는 미친 듯이 걸었다는 얘기는 앞에 가지 않으려고가 있으니까 벗어나려고, 너에게서 벗어나려고 미친 듯이 다른 데로 간 거야. 그 무수한 길, 여기서 길은 시도라고 하는 거야. 시도. 너에게 가지 않으려고 했던 무수한 시도들도 실은 내게로 향한 것이었다.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어.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내가 벗어나려고 했어도 벗어날 수 없었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이거는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해야 되겠지. 왜 역설적이냐면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갔는데 그게 너에게로 간 거라고.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전혀 다른 반대의 의미가 이 한가운데 하나로 나왔기 때문에 이건 역설법에 해당된다. 역설법이고 동시에 모순된 거지. 모순이 있어야 역설이 있는 거니까. 자, 성훈이 봐봐. 가지 않으려고, 벗어나려고. 근데 그게 다 너한테로 가는 길이래. 그러니까 모순된 상황이고 표현법이라고 하면 역설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전체적으로 역설법, 모순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일련. 너에게 벗어나려고 너에게로 간 거니까 역설적 상황이다. 까마득한 밤길을 혼자 걸어갈 때, 자, 깜깜한 밤에 혼자 걸어간대. 혼자 간다는 얘기는 뭐야? 아무도 없어. 너의 부재, 너가 없을 때 나는 걸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별은 뭐뭐 할 것이고 꽃들은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유사한 통사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통사구조. 이렇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반복은 결국 운율로 이어지는 거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서정갈래를 배우고 있는 거다. 서정갈래가 바로 시지를 말하는 거지, 그지? 자, 봐봐. 내 응시에 날아간 별은, 응시 쳐다보는 거야. 내 머리 위에서 반짝였을 것이고. 자, 그럼 봐봐. 혼자 있는데 그 별이 있잖아. 내가 바라보는 별, 그러면 그거는 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머리에 반짝였대. 그럼 연결된 거잖아, 그지? 맞지, 그지? 그 다음에 내 한순간 입김의 꽃들은 내게로 몸을 기울여 흔들었을 거다라고 얘기했어. 자, 여기 지금 유사한 통사구조 운율뿐만 아니라 내 한순간 내 입김의 꽃, 이런 것을 은유법이라고 하는 거지. 내 한숨 내 입김을 꽃이라고 얘기했고, 내 응시에 날아간 별 뭐 어쩌고 했는데, 이건 이제 비유적 표현으로 나왔어. 비유. 내게로 몸을 기울여 흔들었을 것이다. 몸을 기울여 흔들었대. 입김이 몸을 기울여 흔들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결국
내 한숨과 내 입김은 결국 나야, 나. 나는 몸을 기울여 너에게로 가고 있었던 거야. 자, 상황은 나 혼자 까마득한 밤길을 혼자 가고 있었지만 결국 나는 내게로 몸을 기울였다, 흔들었다 가고 있었다는 거야. 결국 나의 마음, 이거는 결국 너를 향하는 마음이지. 너를 향하는 마음. 자, 아까 뭐랬어? 절대적이고 운명적이라 그랬지. 내가 원하고 내가 의식한 게 아니야. 그래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사랑에서 치욕으로. 사랑이 있잖아. 감정이 있잖아. 사랑하기 때문에 치욕으로, 다시 치욕에서 사랑으로. 그럼 결국 두 감정은 아주 뭐랄까 열정적인 감정이 되겠지. 사랑, 치욕, 치욕, 사랑 모두 같은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 치욕스러운 감정, 치욕스러운 감정이 다시 사랑하는 감정, 이것이 교차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치욕이라는 것은 사랑 때문에 있는 거고요. 또 치욕은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야. 결국 이런 감정이 왔다 갔다 있었다가 다시 바뀌었다가 원래대로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교차하고 있다고. 너에 대한 감정은 바로 사랑과 치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내게로 드리웠던 두레박 같은 거다. 비유적으로 표현해도 또 두레박은 뭐야? 우물에다가 물을 푸기 위해서 지금 줄에 매가지고 바가지를 넣어놓은 게 두레박이잖아, 그지? 그렇다면 하루에도 몇 번씩 내게로 드리웠던, 계속 생각했던 그런 두레박 같은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건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두레박 같다 그랬어. 됐죠? 그 다음에 꽃 같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별은 됐고요. 얘네 둘은, 꽃과 두레박은 사실은 비유적 표현이고 무엇을 비유하고 있냐면 나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 나의 마음은 꽃이고요. 나의 마음은 두레박이고요. 그래서 꽃처럼, 꽃들이 몸을 기울인 것처럼 나는 너를 향했고, 두레박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너에게 마음을 마음속으로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야. 그럼 결국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생각했다는 얘기잖아. 자, 그러면 이렇게 간절하고 애절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나 그럼 이렇게 나오면 시상이 반전돼야 되겠지.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나의 마음은 너에게로 갔는데, 문제는 매양 퍼올린 것은, 자, 두레박을 들이우고 퍼올린 것은 수만 갈래의 길이었을 따름이다. 수만 갈래의 길. 많은 길이겠지, 그지? 수만 갈래의 길. 또 나와. 많은 길이겠지. 자, 그게 어떤 건지 한번 볼까? 자, 은하수의 한 별이 또 하나의 별을 찾아가는 수만의 길. 자, 그러면 화자는 너에게로 가고 있는 건데, 마치 별들이 또 다른 별을 찾아가는 거하고 비슷해. 그러면 별을 찾아가는 길은 수만 가지, 아주 굉장히 많은 길이 있잖아. 그 길을 찾아가는 길하고 유사하다. 또 그 수만의 길을 나는 걷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수만 너무 많잖아, 그지? 이게 바로 내가 너에게로 가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 고통이 아프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지. 어려움. 한 가지 길이 아니라 정답이 있다면 그 길로 가면 되잖아. 근데 수만의 길이 있다고. 그러면 수만의 길은 엄청나게 많은 길이고, 그것은 굉장히 너에게로 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내가 너에게로 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그걸 수만의 갈래, 수만의 길이라고 얘기한 거지. 수만의 갈래, 수만의 길. 수만의 갈래길, 수만의 길. 이게 바로
내가 너에게 가는 길이 그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강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의 생애는, 나의 인생, 나의 삶은 모든 지름길을 돌아서, 야, 그러니까 수많은 길들이 있어. 그런데 만약에 이 길이 지름길이었다면 이 길로 갔을 텐데, 내 마음이 너에게 직접적으로 닿았을 텐데, 이 길을 돌아서 갔대.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간 거야. 다른 길로 갔다는 얘기는 곧바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나머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게 수많은 길이라면 이 길은 애움길이지. 애움길, 구부러져 가는 길이야. 다이렉트로 가는 길은 지름길인데 둘은 정반대 의미를 담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로 가는 거, 나의 마음이 너의 마음으로 전달되는 거, 만약에 지름길로 갔다면 쉽게 전달되고 뭔가 결실, 사랑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텐데 계속 이상한 길로 갔다고 해. 굽은 길로 가고 돌아가고 이렇게 갔다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었다. 애움길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결국 하나밖에 없는 애움길이니까 이거는 내가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길이지. 절대적인 길. 나한테는 절대적인 길이야. 피할 수 없는 길이야. 지름길? 아니, 지름길로 갔으면 어쩌면 너무 쉽게 사랑이 이루어질지 몰라. 그런데 애움길을 가는데 애움길이 유일한 길이야. 절대적인 길이야. 그러니까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그거를 견뎌내면서 절대적인 길을 걸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맨 끝에 단 하나가 가리키는 게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마음.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것은 운명적인 것이었다라고 앞에서 나왔죠.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그럼 이 시의 내용이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냐면,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없는 게 이 시가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내가 너에게 가는 거, 나의 마음이 너의 마음으로 가는 거 참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힘들게 가는 길이지만 그게 딱 유일한 길이라는 걸 난 알아 라고 고백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백적이고 너는 시적 대상이다. 만약에 이거를 고백적이 아니고 만약에 듣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너가 청자가 되는 거야. 여기서는 시적 대상이 되겠지. 두 번째, 내가 너에게로 가는 거야. 이거는 벗어날 수 없는 길이라고 해서 벗어날 수 없는 길. 근데 화자는 벗어나려고 갔어. 이게 모순된 상황이고 역설법이라고 이론에 나왔지. 그지? 세 번째는 비유적 표현 꽃들과 두레박 같은 비유적 표현이 나왔고요. 상징적 의미도 나왔고요. 내 한숨, 내 입김 이런 건 나의 전부란 말이야. 알았니? 나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1연에서는 운명적 사랑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5연인가? 5연 맞지? 그지? 5연에서는 절대적 사랑을 얘기했다. 이게 나이덕의 푸른 밤의 내용이야. 중요한 부분 다 얘기했어. 그래서 첫 번째 1연에서는 나는 벗어나려고 갔는데 그게 벗어날 수 없는 길이 돼버린 거지. 그 얘기는 너에게로 가는 나는 벗어날 수 없는 마음을 가졌다. 2연에서는 너가 없어도 나는 간다. 뭐 이런 얘기야. 그게 나의 마음이고 3연에서는 사랑하고 치욕스러운 이런 감정들이 막 교차하고 있다. 4연에서는 수많은 길이 있어. 그거를 나는 너에게로 가고 있는 거야. 마지막 5연에서는 딱 하나의 애움길, 그것은 절대적인 길이고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5연에 절대적 사랑을 이야기한 거야. 이게 나이덕의 푸른 밤이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운율이 느껴지는 통사구조의 반복,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운율이 느껴지는 통사구조의 반복,
이런 거 까먹지 말고 운율이 느껴지는 거. 이런 구조가 반복됐어. 동사 구조가.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유적인 표현들 꽃도 나오고요. 두레박도 나오고 특히 두레박 잘 알아도 나의 마음은 두레박. 계속 우물에 물을 붓기 위해서 두레박을 넣는 것처럼 나는 너에게로 나의 마음은 너의 마음으로 가고 있는 것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상징적 의미도 있고요. 그 애움길 이런 거 내가 가야 할 길이란 말이야. 쉬운 길이 아니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내가 갈 수밖에 없고 가야만 하는 길이다. 이게 애움길이라고. 그러면 화자는 그 애움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 안 가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 절대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마음이 너의 마음으로 전달될 수 있는 유일함이라고 생각한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을 잠깐 정리를 해줄게. 표현상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처음에 나온 거 역설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역설법. 겉으로 드러나는 모순된 상황은 결국 의미로 되어 있다. 어떻게 했냐면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걸었단 말이야. 자, 중요한 게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걸었어. 그런데 문제는 뭐야? 결국 내게로 향한 길이었다. 말이 안 되잖아. 벗어나려고 가지 않으려고 갔는데 향하고 있다고. 이 두 개가 모순된 상황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면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다. 라는 말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말이 된다는 얘기야. 알았어? 그러니까 역설법이 가능한 거지. 이해됐어? 자, 이거는 운명적이다. 벗어날 수 없다. 벗어나려고 했는데 벗어날 수 없는 건 이미 정해진 운명이다. 결국 나는 애움길이라는 이 애움길이라는 단 하나 애움길을 가야만 한다야. 이게 바로 내가 너에게 가는 절대적 사랑의 의미다. 절대라는 거는 그냥 무조건 딱 하나, 유일하게 존재하는 거야. only. 알았어? 이 절대적 사랑. 그러니까 내가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고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어려움의 길이지만 이게 유일한 길이라고 나는 깨달았어요. 깨달음. 이게 바로 사랑인 것 같아. 라고 깨달은 것을 얘기하는 게 푸른밤이다.